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탈리아 클럽 나폴리가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의 진위 여부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1월 21일 밤 그리고 22일 새벽에 걸쳐서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해외 축구 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매체들의 보도는 이탈리아 매체의 소식을 인용해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한준TV 역시 다각도로 확인해보고 찾아봤는데 이 원문 출처가 매우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내 매체가 인용 보도한 내용 그리고 이 보도한 내용이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 현재 나폴리의 상황과 손흥민 선수의 거취와 관련한 이적 시장 상황 분석까지 총정리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흥민 선수의 나폴리 이적설을 보도한 국내 매체는 엑스포츠뉴스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2025년 1월 21일 밤 늦은 시간 11시 39분에 올라온 이 기사가 최초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울티메 칼치오 나폴리를 인용했다라면서 이 매체가 한국 시간으로 21일에 손흥민이 나폴리의 영입 리스트에 있다. 나폴리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의 대체자를 찾고 있다. 현재 이적시장 협상 테이블 위에 많은 이름이 있고 손흥민의 놀라운 이적도 제외할 수 없다고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인용 문구가 있기 때문에 현지 매체를 보고 쓴 것 같긴 한데요. 이어서 콘테는 크바라츠헬리아를 손흥민으로 대체하려는 미친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서 나폴리는 김민재의 친정팀으로 올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울티메 칼치오 나폴리에서 제작했다라는 사진도 캡처해서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는 마이데일리, 스포츠조선, 스포탈코리아에서도 해당 매체를 인용했다며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폴리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들은 저희가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활약할 때도 다양하게 또 찾아보고 인용하고 결제해서 보기도 했던 매체들이 있는데 칼초 나폴리 24도 있고 또 칼초 나폴리 1926도 있고 두 개의 칼초 나폴리라는 이름의 매체가 있어요. 그 외에 아레아 나폴리, 몬도 나폴리, 투토 나폴리 이런 다양한 나폴리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현지 매체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 매체들은 나폴리 팬 미디어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공신력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종종 볼만한 반응들이라든지 또 이탈리아 현지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라디오 방송이나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전문가들 또 전문 기자들의 멘트나 또 취재 내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할 만한 매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울티메 칼치오 나폴리는 저희가 찾아보지 못한 매체이고 여러 루트를 통해 검색을 해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의 검색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 울티메 칼치오 나폴리의 이적설 기사 원문을 좀 알고 계신 분들, 보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좀 제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제가 찾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찾지 못할 정도로 이 내용이 매우 찾아보기 힘든 이탈리아의 어떤 매체, 나폴리의 어떤 매체에서도 다시 재인용한다거나 소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내용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런데 원문을 찾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이 내용에 너무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해당 매체 엑스포츠 뉴스에서 1월 22일 새벽 3시 24분에 또 한 번 더 상세한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하게 되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내용 외에 손흥민은 콘테 감독의 꿈이다. 나폴리도 포스트 크바라츠헬리아로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 토트넘에서 뛰는 한국 공격수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후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다. 팀은 더 이상 로테이션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챔피언십 2부 리그로 강등될 위험도 있다. 손흥민은 수년간의 무한한 사랑 끝에 자신의 끝을 선언하기 시작한 토트넘 팬들의 눈밖에 났고 결정적인 전환을 주기 위해 이적을 요청했다라면서 손흥민 선수 본인이 토트넘 구단에 이적도 요청했다라는 새로운 내용도 있고 토트넘은 손흥민을 팔기 위해 3천만 유로 약 448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도 소개하고 있고요. 나폴리는 손흥민의 연봉을 감당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손흥민은 시즌당 650만 유로 약 97억 원을 받고 있으며 나폴리는 몇 주 전 크바라츠헬리아에게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제안으로 손흥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크바라츠헬리아가 나간 자리 손흥민 선수로 대체하면서 그 인건비도 부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적료까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 이적료 금액은 토트넘이 레버쿠젠에서 손흥민 선수를 데려올 때 썼던 액수와 정확히 같거든요. 물론 이 내용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이 이적료 정도면 토트넘도 사실상 손흥민 선수를 공짜로 이적료 없이 10년 동안 잘 쓰고 보내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나폴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1월 이적 시장에 시즌 도중에 팀 내 최고의 선수인 흐비차 선수가 파리로 이적한 가운데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게 맞거든요. 실제로 전반기 내내 흐비차 선수가 이제 왼쪽 측면 공격수로 가장 많이 출전을 하면서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물론 이적설이 있기 때문에 과거 김민재 선수와 함께하던 시절보다는 활약이 떨어지긴 했으나 어찌됐건 엄청난 이적료를 남기고 떠났고, 그 이적 자금을 통해서 그대로 그 돈을 다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력 보강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인용 보도된 내용에서 틀린 점을 말씀드리면,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650만 유로보다 훨씬 높습니다. 파운드 기준으로 988만 파운드니까 유로로 따져도 1000만 유로 정도가 되고 한국 돈으로 175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나폴리의 최고 연봉 선수는 로멜루 루카쿠, 콘테 감독의 요청으로 합류한 선수인데 현재 769만 유로의 연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국 돈 115억 원이죠. 즉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되어서 토트넘에 그냥 1년 더 남는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연봉보다 나폴리가 제시할 연봉이 낮을 수 있는 것이고, 연봉 규모에 있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찌 보면 지금 중요한 점은 나폴리가 정말 흐비차의 대안으로 이 큰 돈을 손흥민 선수 영입에 투자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손흥민 선수 영입을 추진하는 것은 추진한 이적료 및 연봉만큼 아시아 시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아시아의 스폰서십과 유니폼 판매, 또 한국 투어 등을 통해서 충분히 또 부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 굉장히 밀도 있게 연결되고 있는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매각을 결정한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표 선수인 가르나초는 지금 나폴리 팬들도 새로운 마라도나가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 이적 시장에서 지금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고 있는 이 로마노 기자가 최근에 올린 트위터 내용을 통해서도 가르나초의 상황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적 시장의 마지막 2주 안까지 문이 열려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지난주 금요일에 직접 가르나초와 통화도 하면서 이적을 위한 설득을 하기 위해 움직였다라는 소식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첼시 역시 가르나초 영입을 원하고 있다는 게 새로운 이슈입니다. 첼시는 무드릭 선수의 이 약물 징계 문제로 인해 이 선수가 장기 징계를 받을 경우 대체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많은 오른쪽 윙어들 그리고 이성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오른발잡이 왼쪽 윙어 포지션에 큰 구멍이 생긴 상황이다 보니까 시즌 중에라도 맨유가 팔기로 한 가르나초를 데려오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이러한 소식이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된 것은 텔레그래프를 포함한 여러 디 애슬레틱이나 로마노 기자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가르나초의 에이전트가 첼시와 울버햄튼의 경기를 직접 현장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된 이후 심화되고 있거든요. 어찌됐거나 나폴리에서 가르나초를 콘테 감독이 가장 원하는 선수로서 1순위 협상 대상자로 두고 있지만, 문제는 이적 조건이에요. 나폴리가 5천만 유로 이적료를 맨유에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맨유는 7천만 유로를 원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 첼시는 5천만 파운드, 그렇다면 유로로 따졌을 때 6천만 유로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에 앞서 나폴리가 도르트문트의 아데이미 선수를 원하고 또 움직인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금액적으로도 맞지 않았을 뿐더러 그 정도, 그러니까 한 4,500만에서 5천만 유로 정도를 쓰겠다고 얘기가 나왔던 아데이미에게는 그 정도 돈을 투자하는 것에 확신이 나폴리가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은 콘테 감독에게도 의견을 물었을 때 나왔던 얘기죠. 결국 중요한 부분은 맨유가 현재 재정적 페어플레이라든지 프리미어리그 내에 지속 가능성 규정 등을 위해서 자체 육성 선수로서 온전히 매각했을 때 전체 이적료가 수익으로 잡히는 가르나초, 레시포드를 지금 정리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금액만큼 나폴리가 낼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사실 지금 제시한 그 금액조차도 확실히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모린 감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영입을 위해 기존 자원 중에 아모린 감독이 조금 배제하고 있는 선수들을 정리하려는 맨유는 가르나초와 레시포드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 특히 그래도 최근 경기력이 좋았던 가르나초를 파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돈을 원한다. 그 얘기는 리그 내의 직접적 경쟁자가 될 수 있어도 첼시에게도 매각할 수 있다고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맨유 역시 첼시에서 메이슨 마운트를 데려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첼시와 맨유 보드진 사이의 협의는 꽤 관계가 좋다. 그런 과정 속에 첼시가 다만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가르나초를 영입하기 위해 내부 자원 일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찌됐거나 중요한 점은 디 애슬레틱에서도 소개했듯이 가르나초의 에이전트가 직접 첼시 경기장을 방문했고 구단과 미팅을 가졌고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제이미 기튼스에 대해서도 чел시, 맨유 여러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 선수들 개별적인 의지 또 도르트문트의 생각 다양한 것들이 좀 엮여 있어요. 게다가 첼시 같은 경우에는 맨유에서 이미 또 제이든 산초를 임대로 데려와서 쓰고 있는데 이 선수가 딱 그 가르나초가 볼 수 있는 포지션을 보고 있으나 지금 경기력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초의 임대권을 완전 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가르나초 영입을 진행을 해서 맨유가 산초도 정리하고 싶고 또 도르트문트의 기튼스가 연결돼 있고 산초가 또 도르트문트로 갈 수도 있고 가르나초가 여러 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모두 맞물려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오른발잡이 왼쪽 윙어를 찾는 팀들이 점차 그렇다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첼시도 지금 가르나초를 원한다거나 기튼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기튼스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떠날 경우에 장기적인 대체 선수로도 원하고 있던 선수고 또 맨유가 가르나초와 레시포드를 모두 내보낸다면 그 자리에 뛸 다른 공격수를 보강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또 손흥민 선수의 이름도 언급이 됐었죠.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맨유가 이선 전천후 자원인 이강인 선수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들도 보도가 됐었는데 어찌됐거나 이 이선 공격수 내지 측면의 역발 윙어 혹은 정발 윙어 자리를 두고 여러 선수들이 지금 이동하면서 연쇄 이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이 많은 팀들이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시장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린 선수,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를 우선 영입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폴리가 만약 가르나초 영입에 실패를 하게 될 경우 다른 영입 대상으로 옮기게 될 수 있겠죠. 기튼스로 옮긴다거나 혹은 정말 손흥민 선수에게 제안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나폴리가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렵고 게다가 손흥민 선수 역시 1월 중에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봐야 돼요.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모로 어수선한 상황이긴 해도 카라바오컵 4강 2차전 경기에 우승을 위한 희망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유로파리그 일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시즌 중에 떠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한 가능성들이 모두 끝난다면 이적을 고민하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끝난 시점에는 1월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힐 것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이제 지금 최근 사미 목벨 기자의 보도 내용처럼 팀 내에서 정말 입지가 사라지고 정말 배제되고 포스테코 감독을 믿고 이 감독을 자르지 않고 이 감독으로 쭉 가겠다. 그런 결론이 1월 안에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2월 3일까지 이적 시장이 열려 있으니까 유로파리그에 남은 2경기라든지 혹은 주말에 있을 레스터시티와의 경기까지 패배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손흥민 선수도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하루 이틀 사이에 급격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전 단계에서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 해당 보도를 저희가 원문을 찾아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매우 디테일하기에 저희도 그 원문을 참 보고 싶은데요. 그 원문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지 찾아본 분들 굉장히 능력자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원문을 보신 분이 있다면은 제보를 부탁드리고요. 토트넘 호스퍼의 운명을 결정할 일주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경기가 이어지는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트넘 고위층이 신뢰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벌써 선수단 불화설 또 레비 회장도 최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적 시장에 대한 그런 발언 등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1월 24일 금요일 새벽 호펜하임과 유로파리그 7차전 원정 경기 그리고 이어질 최근 7연패 중인 레스터시티와의 1월 26일 일요일 밤 11시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경기 만약 이 두 경기 이기지 못한다면 게다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도 홈에서 졸전 끝에 패배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질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는 또 토트넘이 쇄신하고 후반기에 컵 대회라도 우승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 극약 처방을 통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를 굉장히 소진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조금은 악영향을 끼치는 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경기 결과가 또 그 이 두 경기 이후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내릴 결단이
손흥민 선수의 이적 여부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 시장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 저희가 모든 이야기들, 모든 상황을 샅샅이 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준TV는 호펜하임전과 레스터시티전 역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함께 보면서 소통하면서 입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입중계 알림 확인해 주시고 또 경기 이후의 분석 영상과 해외 보도 분석, 독점적인 이적설 정보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준TV의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